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이끌고 있던 사람은 세 사람이죠. 한 사람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허철훈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의 실무적으로 이끄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실세가 있죠. 바로 위철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9명의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상임 선거관리위원이죠. 자, 그런데 이 선관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초기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그리고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위철한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았습니다. 상임위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선관위 사태, 투표용지 부실이나 여러 가지 전산 입력 오류, 이런 논란이 벌어진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도 바로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철한이 그렇게 큰 책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뒤에 이재명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는 말이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번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특검을 한사코 거부를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조차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을 하지 않고 그 합수본, 검찰과 경찰의 합수본을 출범을 시켜서 거기서 대충 유야무야 할 생각으로 특검을 거부를 하면서 이 헌법 개정, 개헌과 이걸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개헌을 하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 해석이 다양하죠. 이 상황에서 또 개헌과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자고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재명의 속셈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결국 위철한은 이재명 사람이니까 위철한을 계속 버티게 해서 끝까지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책임을 맡겼다. 그래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위철한은 원래 이재명의 사법코치 동기고, 또 밥 친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이재명 문재인 지지선언도 했고, 이재명이 당 대표할 때 이 당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윤리심판위원장, 민주당 당직을 맡았던 사람을 이 중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관위, 그중에서 9명의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상임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꽂아놓은 게 이재명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책임지고 나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것이 이재명의 어떤 오더가 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는 말까지 지금 정가에서 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 전체 회의에 위철한이 출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거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오늘 중으로 거치 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위철한이 그것은 자기가 사퇴를 하라는 이야기죠.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사퇴를 결정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 일종의 개변이죠. 옹색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거치 문제에 대해서 위철한이 그동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봤는데, 더 큰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퇴해서 더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은 국회 지금 특위에 참석한,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하고 국민에게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 결국은 자기가 끝까지 버티고 앉아서 마지막까지 상황을 수습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을 저지른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이것을 수습한다고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뭔가 이 정권의 유리한 방향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냐, 도대체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 분노를 하면서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버티는 게 맞는 결정이냐고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버팁니다.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냐. 이 사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물러나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죄송하다. 그러니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야당 의원이 묻습니다. 지금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사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느냐, 막아서는 사람이 있느냐. 그 무렵에는 막는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막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분명히 뒤에 막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재명이고 이제 이재명 말은 하지 않지만은 야당 의원들도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이 통상과 다른 이 대처법이죠. 보통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뭐 노태악이나 허초른처럼 물러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청문회 하면은 나와서 곤욕을 치러야 됩니다. 이 본인 위치라니 그런 경우에 그냥 물러나 버리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다른 이제 수사기관이나 지금 국정조사나 이런 데서 이제 사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검도 필요한 상황이 되고 아마 위철안은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또 어느 정도 방어막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자리에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특검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관위를 장악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는 이재명의 뜻대로 그래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본인의 동기, 밥 친구인 위철안을 그대로 버티고 있으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선관위 사태에서 정말 무책임한 모습을 중앙선관위가 보였죠. 그런데 이 여당의 실력자 의원 서영교에게는 꼼짝하지 못하고 서영교가 또 일종의 갑질성 민원을 넣었는데 그걸 해결하느라고 막 조직적으로 간부들이 움직인 그런 정황도 지금 오늘 나타났습니다. 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죠. 그 전에 정청래, 추미애 이어서 법사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앞으로 정말 여러 가지 파란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서영교는 공소취소 국정조사위원장도 맡아서 돌출 행동으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영교 의원이 6.3 지방선거가 있던 그날 당일 노태악에게 부적절한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오늘 청문회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자료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 업무상 무선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 내역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문화일보가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에 서영교 당시 지금 민주당 의원이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 내용이 뭐냐면은 서영교가 노태악에게 전화를 해서 이중 기표 방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허철훈 지금 사퇴했지만은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조치 내역을 일일이 다시 서영교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했다. 이중 기표 방지 안내해달라 이 말이 이런 겁니다. 기초위원 선거에 그때 6.3 지방선거 때 기초위원 선거에 후보를 2명을 낸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2명의 후보를 낸 경우에 가령 민주당에서 2명의 후보를 냈다고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2명 모두에게 기표를 하면은 이게 무효표가 되는 거죠. 무효표로 처리되니까는 한 명에게만 기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홍보를 해달라. 이런 민원을 낸 겁니다. 이 민원을 왜 냈냐면은 서영교 의원이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인데 그 지역구에서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가 출마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이렇게 공천을 한 기초의원들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두 사람은 이제 공천을 했는데 그 두 사람 둘 다 찍으면 둘 다 무효가 되니까 한 사람에게만 기표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서영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참정권이 잘 실현될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당부를 했다.
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인 그리고 이런 민원 같은 것을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했다. 그 6.3 그때 그 바쁜 와중에 자기 지역과 관련된 것을 민원을 했다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은 선관위의 태도도 정말 가관입니다. 자, 이 선관위가 이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를 2명 낸 경우 둘 다 기피하면 무효표로 처리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달라는 연락을 노태하게 받았죠. 그 다음에 9분 만에 허철훈 사무총장이 서영교에게 전화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허철훈은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아, 노태학 그 위원장님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는 허철훈은 그 직후에 의정지원선거 안내센터장, 선관위에 있는 그쪽에 안내센터장에게 연락을 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후에 다시 서영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태학에게 전화를 받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서영교에게 전화를 했다가 또 그 안내 해당 센터에 지시를 한 뒤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서영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특위위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5시간이 넘도록 상황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고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유권자의 참정권이 걸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과는 전혀 다르게 신속한 처리를 했다. 극명한 대응 차이에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여당 실세위원의 이제 법사위원장도 되는 그때도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전반기에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출마한다고 나갔을 때 한 3개월 동안 또 맡고 있었습니다. 현역 법사위원장이네요. 법사위원장이 전화로 오니까는 선관위에서 위원장,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빛의 속도로 그거를 다 처리를 해줬다. 그 투표용지 부족 이런 걸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선관위가 여당 실세위원의 민원 전화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 또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오늘 선관위 국정조사 내용, 새로운 내용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